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연일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고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분노의 영상이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월 20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죠.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 이렇게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나왔어요. 내는 돈, 저희가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이 보험료율인데요. 이게 지금 9%인데 내년부터 차츰 인상이 돼서 13%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고, 국민연금을 내고 나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에서 돈을 받죠? 그거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40%에서 43%로 올라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연금개혁 관련해서 뭐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일단락된 모습인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게 너무 뻔하게 드러나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 용감하게 연금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핵심이 이겁니다.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이거 계산상으로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연금을 개혁을 해서 연금 제도를 바꿔서 연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 내고 있죠. 급여를 받으면 거기서 4.5%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나가고 회사에서 또 4.5%를 내죠. 그래서 9% 보험료율이 되는데 기금이 소진되게 되면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30%를 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번 개혁안의 핵심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는데 내년부터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그래서 2033년에 13%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고 보험료율을 보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3%였어요. 굉장히 작았죠. 그런데 93년도에 6%로 올렸고 98년도에 9%로 조정을 했고 그 이후로는 28년 만에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한테 30%나 내라. 너 급여의 30%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을 인상을 해서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부담을 나눠 갖자라는 겁니다. 실제 저출산이 얼마나 심하냐 보면 1988년 국민연금 도입될 때는 1.55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0.72명. 절반이 안 되죠.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한데 기대연령 자체가 8년에는 70세였는데 지금은 83.6세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더 내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소득 대체율 즉 우리가 받는 돈은 현재 40%에서 43%로 올라가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은퇴 전 소득 대비해서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70%였어요. 소득 대체율이. 그런데 99년에 60%로 낮췄고 2008년에 연금 개혁하면서 50%로 낮췄어요. 그리고 법률의 부칙에 따라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가 돼서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41.5%인데 내년에 41로 조정돼야 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바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다. 43%로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더 내고 얼마 받는 거냐? 계산을 해보면 2024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이 309만 원인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는 309만 원의 9% 즉 월 27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13%로 곱하면 40만 원이 되죠. 그래서 12만 3,600원이 인상되는데 여기서 개인이 납부하는 거는
6만 원 정도죠. 절반이니까. 그리고 받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요 309만 원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원래 첫 해에 123만 7천 원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132만 9천 원 받는다. 43%를 반영하니까 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입장 따라 달라져요. 입장 따라. 저희 집만 해도 3대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7, 80대이신 부모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을 하고 있고 당장 받을 돈이 올라가니까 좋죠. 기존에 받던 것보다 내년부터 당장 받을 돈이 오르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죠. 정치인들한테. 근데 저희 세대 40대, 50대 뭐 뿐만 아니라 30대도 있고 지금 60대도 있긴 있는데 요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인상분을 고스란히 다 내죠. 최대 13%. 그리고 문제는 요 상태로 가도 2064년에 또 소진이 된다고 해요. 근데 국민연금이 지속성이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늦춰진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저희 아이들입니다. 제 닉네임이 지민지호 아빠거든요. 블로그에서. 네, 지금 큰애가 고3이고 둘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보험료를 30%를 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희가 뭐 더 내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9%에서 13% 늘린 것도 되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젊은 세대들 지금 투표권도 없는 이 10대 아이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30%나 되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장 받을 거 있으니까 난 좋아. 나는 자식도 없고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지금 당장의 젊은 층들은 너무너무 분노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낸 거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낸 거를 지금의 노령층이 받아가는 구조라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2056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조정을 해서 2064년으로 겨우 8년 늦춰진 겁니다. 8년. 이거 8년 늦춰졌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한 거다. 땜질 처방한 거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구조적으로 굳혀가지고 지속성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연금 개혁이 청년 착취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지민지호가 착취 당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보험료를 인상을 하는 거는 인구 구조상 방법이 없잖아요.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더 내야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린 게 전혀 반대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불만을 갖는 겁니다. 보험료율은 또 점차적으로 인상되거든요. 근데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올려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라면은 보험료율을 더 많이 납부하는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시기, 나중에 그때 수령액을 높게 가져가는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받는 사람들이 더 받고 미래 세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오죠. 연금 개혁의 본질이 흐려졌다. 그리고 조기 대선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연금개혁 이슈가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요. 정부에서 뭐 하겠다고는 했는데 뭐 굉장히 주체도 없고 조정안도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뭐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연금개혁 논의하기 어렵다. 네, 그건 맞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든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연금개혁 이슈를 꺼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연금개혁 했다가 대통령하고 여당이 엄청나게 큰 반발을 샀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 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모수 개혁이라고 해서 보험료율 조정하고 소득 대체율 조정만 했어요. 이거는 뭐 간단해 보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연금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특위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모수 개혁보다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냐? 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죠.
이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갈 게 아니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이걸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올려서 기사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어떤 분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분은 납부 보험료가 657만 원인데 지금 20 몇 년 동안 받은 게 1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낸 거 대비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이 낸 거 대비 많이 받는 거를 소득 재분배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시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은 76년생 용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년이 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 시기에 노년이 된 시기에 빈부간 격차를 줄여주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이해합니다. 전 100% 이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평균보다 급여를 많이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더 내고 혹은 제가 굉장히 소득이 안 좋아서 국민연금을 적게 냈을 때에도 노년이 됐을 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금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득 재분배가 지금 세대의 돈을 끌어다가 지금 노년 세대한테 다 줘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답이 없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바뀐 거는 이미 오래됐고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국민연금은 알려진 문제였어요. 알려진 문제. 개선 방안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는 거죠. 표를 잃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조개혁이라고 있는데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이라고 하죠. 요율, 즉 모수만 바꿨기 때문인데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의를 했는데 특위의 주요 논의 사항 중에 하나가 자동 안정화 장치예요. 이거는 인구 구조가 변하고 경제 환경이 변하게 되면 연금 수급액 같은 거를 미리 정해놓은 규칙대로 변동을 자동으로 시킨다라는 건데 연금 개혁하려고 하면 사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변경하게 하는 건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 선진국들에서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기초연금 구조 조정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데 이게 뭐냐면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가 받고 있는데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13만 원이 안 되는 노인들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22만 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 여유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인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이런 조사들을 발표를 했어요. 소득 인정액 하위 70%라는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바꿔서 재정 안정을 도모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초연금도 건드리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초연금 받고 있는 노인분들이 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건드리기 엄청 싫어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상황이 다 있어요.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를 싫어하시겠죠. 그리고 저도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받는 게 줄어드니까 좋을 리가 이 국민금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그런 고통 분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기초연금 왜 깎냐 불만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초연금도 일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국민연금 더 내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잘 돼야 할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논의될 거라고 하는데 전 좀 신경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금 연간 납입 한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 저혈과세 대상이 연간 1,500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좀 잘 고민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구조개혁, 모수개혁 다 중요한데 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개선하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정부 발표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있는데 기존의 4.4% 연간에서 5.5%로 올릴 경우에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된다. 그래서 71년까지 유지된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실제로 수익률이 4.5%로 가정하면 8년 연장이고 요거를 1%포인트 올리면 15년 연장이에요. 수익률이 높아지면 수익률 1%포인트가 올라가면 고갈 시점이 5년에서 9년 이렇게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올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요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도의 문제 말고 이 운용의 문제,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실무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히 김우창 이 카이스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자산군 배분과 투자 전략 확대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기금운용 수익률 대부분이 자산 배분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데, 자산군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통 자산군이라고 하는 주식, 채권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대체 투자도 굉장히 적었고 해외 투자도 최근에 조금씩 늘리고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채 60% 가까이 투자했었거든요. 또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 기금에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 전체 그림을 보고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기구가 기금운용위원회인데 여기가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사용자, 기업 대표, 노동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그 다음에 차관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느냐를 보면 생각보다 좀 관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위험성을 제어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게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전문가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도 이런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자산 배분 전략을 왜 그런 분들이 맡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수님 리서치 자료 같은 것도 제가 봤는데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기금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의사결정인데 현재 자산 배분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라고 비판을 해요. 자산군을 분류하는 것부터 배분하고 비중 결정하는 것까지 전문가한테 맡겨서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주고 책임감도 부여를 해야지 아레날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뭐 인센티브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전술적 자산 배분 역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되니까 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용력 성과금을 뭐 기존의 1.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1,000조 넘는 돈을 운용을 하잖아요. 수익률 1% 올리면 10조 원이 10조 원. 네,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인력난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젊은 직원들 안 가려고 하죠. 네. 굳이 이런 기관까지 지방으로 옮겨야 하나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고, 보수도 너무 낮아요. 보수가 너무 낮아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죠. 똑똑한 사람이면 더 안 가려고 할 거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예.
한국의 국민연금 CIO, 네, 제일 대빵이죠. 최고 투자 책임자가 연봉 2억대 받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야 연봉을 2억이나 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낸 국민연금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잔치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2억을 주는 거예요. 예, 연봉을. 인센티브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이제 확실히 수익률이 좋아요. 네, 지난 10년 동안 연 10%가 넘는 수익률이고 우리나라 4.7% 수익률이 2배가 넘죠. 예, 국민연금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모수개혁 이슈도 있고, 네, 그리고 구조개혁 이슈도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책임도 부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이 이게 끝은 아닌데 만약에 이대로 법안이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면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에서 또 안 건드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에서 건드리게 되면 이 반발이 너무 심하거든요.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안 건드리고 싶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싶은 아이템이라는 건 아는데 지금이 어쩌면 이걸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제대로 좀 개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만 믿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이 제대로 좀 제도가 좀 개편이 돼야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연금 개혁이 좀 제대로 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제대로 좀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